건강한 산모, 행복한 출산, 산모들의 건강 정보만을 쏙쏙 뽑아서 살펴보는 시간, 산모살롱. 이번 순서는요, 바로 제발 너 좀 나와! 임신 중 변비입니다.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발 좀 나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임신 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변비, 이 산모의 대부분이 겪는다고 하던데 네. 몇 퍼센트 이상이 좀 겪나요? 70에서 거의 80% 정도의 산모는 변비의 증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심하신 분도 있지만 심하지 않지만 이제 불편한 정도의 변비를 갖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산모의 대부분이 겪는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증상이 변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군요. 절대 아닙니다. 변비 증상이 네. 왜 발생하는 거예요? 변비가 이제 임신 초기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임신을 하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높아지면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중에 특징적인 증상 하나가 위장관계에 운동을 느려지게 해요. 그러니까 음식은 평소대로 먹는데 운동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중기 이후에 철분제 드셨죠, 그죠?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죠, 그죠? 네. 이제 철분제를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철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 철분제의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변비입니다. 그러고 이제 아기가 점점 커지면서 산모 배가 불러오죠. 네. 그러면 이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중이 계속 아래를 누르게 되면서 이것도 변비의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딱 철분제 먹는 순간부터 변비가 시작돼서 아니 이 철분제를 그럼 그만둬야 되나? 그렇죠. 라는 고민을 굉장히 네, 많이 했거든요.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나눠서 원인이 또 다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초기에는 그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이 크고 그렇구나. 중기는 철분제 영향이 크고 말기에는 이제 아기가 커지고 자궁이 커지면서 네.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또 변비가 생기게 되고. 이 기간별로 나뉠 수 있다는 네, 게 그 맞습니다. 이유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철분제라는 걸 뭐 꼭 먹으면서 이 변비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럴 때 약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나요? 임신 중에 아기를 위해서 필요하지는 않아요. 아기는 엄마한테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기는 충분한 철분을 유지를 하지만 네. 아기한테서 다 가져가니까 산모가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산모가 빈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복용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뭐 복용하는데 약간의 요령이 있습니다. 좀 물을 많이 해서 철분제를 복용한다던가 아니면 변비가 좀 덜한 철분제도 있거든요. 네. 액상용 같은 거는 변비가 심할 때 네. 대체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약 없이도 이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임신 중에 사실 약을 먹는 게 산모들이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걱정돼요. 그렇죠. 당연히 아기가 걱정이 되고 네. 산모들은 이제 아기가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변비를 호소하는 산모들에게 약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아, 네. 최소한 저는 1.5리터에서 2리터. 수분을 꼭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네, 물을 맞습니다. 그만큼 먹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이 조절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변비에 좋은 음식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저는 항상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아침에 꼭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침사과, 금사과라고 네. 하던데. 그리고 껍질을 벗기지 말고. 아. 왜냐하면 껍질 안에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산모의 변비를 완화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과,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이 바나나, 고구마, 그리고 백미보다는 현미, 네. 이런 게 또 곡류가 많이 좋습니다. 미역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양배추. 네, 양배추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양배추를 뭐 삶아서 드셔도 되고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이 비트. 비트 아시죠? 빨간 무. 네. 비트를 그냥 그 삶아서 드셔도 되지만 샐러드에도 많이 넣어 먹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가루로도 나오거든요. 비트가. 그래서 요거트나 네.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또 변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교수님, 이 약을 혹시 섭취를 해야 한다면 네. 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임산부들은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어요. 어떤 걸 먹어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할 약품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일단 변비가 너무 심해지면 네. 식이로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약을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병원에서는 주로 마그네슘 제제를 처방을 합니다. 이제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조금 이제 오랜 기간 써도 괜찮은 제제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을 사실 처방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약국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약 중에는 안전성이 아직 입증이 안 된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꼭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 후에 약은 처방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질문들만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뽑기함에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 뽑아주시죠. 네. 만삭의 산모입니다. 변비가 심한데 만삭이다 보니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것도 겁이 납니다. 만삭일 때 아랫배에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게 좋지 않다던데 사실인가요? 완전 네. 공감해요. 그렇죠. 화장실에 가셨을 때 오래 계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다 보면 약간의 또 진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궁 수축이. 그래서 뭐 이게 조상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기 진통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을 오래 주고 화장실에 오래 있는 습관은 사실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질문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 엄마입니다. 네. 결혼 전 3년 정도 변비약을 달고 살았는데요. 임신 때문에 더욱 심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임신 전 변비 증상이 임신 후에 더욱 더 심해지기도 할까요? 이 변비가 있으셨던 분은 사실 임신 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전부터 약간 식습관을 바꾸시고 아까 밀가루 음식, 커피 좀 피해 주시고 그 변비에 좋은 음식을 일부러라도 네. 섭취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조금 임신했을 때 변비가 덜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임산부 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 진료실에 와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산모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산모만 그런 일을 겪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산모가 겪고 있고 대부분의 산모가 힘들어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비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임신 중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앓고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대부분이 앓고 있었던 임신 중 변비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한 말씀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임신 중 입덧입니다. 산모들 꼭 겪어야 되는 건가요? 왜 하는 거예요? 입덧이 생기는 이제 원인은